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꼭 성공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타결을 재촉했습니다. 인터넷 고객을 늘리려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고시원 화재가 난 지 2주일도 채 안 돼 광주의 대학가 고시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을 약속한 지 석 달 만에 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공공발전 등 핵심 현안의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통큰 양보를 통해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전폭 지원해온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사노위의 첫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키워드는 양보와 타협이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대화로 절충안을 끌어내고 결과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뒤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해왔던 민주당 일각에선 협상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합의문에 기업이 배제돼 있다고 비판한 이원욱 의원은 제3지역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분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산에서도 원하고 원하는 데가 많다며 광주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원하는 지역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간에는 광주시의 노동계 양보를 끌어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 협상팀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협상을 독려하는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조직 통합과 전당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 출석한 도 장관은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직 통합과 직급 상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이 지나도록 전당장을 선임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전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기온은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현재 기온 1도가량을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 밖에 전남 지역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구름도 거의 없는 가운데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 순천시에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조금 해소되겠는데요. 내일 흐리다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0.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가 예상되고요. 담양과 화순, 나주는 영하 2도가량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는 2.8도, 신안은 8도가량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내륙 지역은 아직도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매우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은 영하 4도가량의 날씨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터넷 가입 고객을 늘리기 위해 통신사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뺏고 뺏기는 쟁탈전 속에 단체 가입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매호동 공구단지에서 인터넷망에 가입한 입주민은 1,500여 명.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 사업자들은 파격적인 요금을 제시하며 단체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 계약 당시 인터넷 TV 무료 시청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요금 납부 과정에도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TV를 공급을 인터넷하고 공동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2017년 10월 전까지 공급을 안 해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했던 부분이죠.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한 규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두 통신사는 탈락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SK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KT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계약이 지난달 말로 종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설비를 교체하려 하자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KT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별 고객들을 상대로 종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요금 안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KT 요금이 SK보다 저렴한지 아닌지 고객들이 판단하도록 인터넷 단체 가입 고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 실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법적 분쟁과 마찰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뒤늦게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최규성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활동이 끝난 뒤 전기절약 기기 대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농어촌공사와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이 회사가 태양광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 감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감사 계획과 결과서를 비공개 처분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어제 광주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구청들이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정 개입 등 부작용을 낳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위법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석 의원은 광주시가 민선 6기 당시 일부 자문관에게 자문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정책자문관을 사실상 상임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에 지난 1월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정책자문관을 비상임으로 두게 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광주시는 개선 통보를 받고도 뒤늦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종로고시원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진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주일도 안 됐는데 어제 광주에서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오정훈 기자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건물에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층짜리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아침 7시 반쯤입니다. 3층까지는 원룸, 4층과 5층은 고시원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불은 1층 원룸의 한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원룸이 있는 이곳 1층 복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기는 급속도로 건물 전체에 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는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재빨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사건이 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았기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문 열어보니까요. 담배는 이런 게 아니라 불난것처럼 연기 올라오길래 한 10명, 20명 정도는 나왔어요. 이 건물은 지난 7월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인 4층과 5층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설치 의무가 아닌 원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대형 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문 여니까 그때 냄새가 확 나더라고. 그래서 문 닫아도 냄새가 계속 나니까 머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한편 불은 이 건물 1층 원룸에 사는 20살 백모 씨가 술에 취해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백 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장외 주식에서 허위 시장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에셋 어밀석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엄 회장을 비롯한 필립에셋 관계자 3명이 구속된 지난 20일 전후로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 고발 건이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50명이 넘는 이들이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3명 외에도 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구금고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관련 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부터 광산구청 금고지정 담당과와 관련 은행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5명을 입건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교사 연구실에 들어가 영어 시험 파일을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유출한 학생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험 문제를 내고 관리한 교사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개입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첨단지구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잠을 깨우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들이 주목받으면서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교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의 한 고등학생들이 소년법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논문을 발표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소년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소년법의 보호 안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느꼈고요. 국민들 역시 소년법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소년법의 진짜 필요성은 무엇인지, 소년법은 개정된다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 소년법이 어떻게 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벌을 강화하고 죄질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여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유동성 있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그 소논문의 요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건가요?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들이 지금 현 소년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가장 많아 좀 예상 밖의 결과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만들자라는 주장이 저희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저희 학교 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성인은 부모님, 직장인 분들 455명 정도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워낙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좀 범죄들이 많아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수록 소년범들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범죄 속에서도 생계형 범죄나 교화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결국 또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주변에서 흔치 않기도 하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하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저희를 위해서라도 더 가해자들에게 적당한 처벌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서영 학생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개정을 하자는 저희가 의견을 냈잖아요.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래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악랄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막연히 처벌을 더 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더 연구를 통해서 저희 친구들에게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준 것 같고요. 학생들이 소년법을 연구하고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게 되게 어른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와서 조금 더 고려해 볼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광주 동아여고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협력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묵은 현안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광주 전남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지만 100일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무안군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군공항의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도 시도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자 광주시는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조례라며 반발했고 시의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기금의 규모와 기금의 조성 시기가 애매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조성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서려됩니다. 또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과 나주 999번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를 놓고도 광주와 나주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한전공대 입지가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시도 간의 마찰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상생이 어긋나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혁신도시 시즌2 준비 작업도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입니다. 여행을 가도 따뜻한 풍경과 공간을 먼저 찾게 되는 계절이죠. 네, 이번 주는 따스함을 품은 한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정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한평군 신광면 가덕리에 자리하고 있는 양서파충류 생태 공원입니다. 네. 양서파충류를 주제로 살아 숨쉬는 생태 체험관인데요. 국내 최대 양서파충류 전문 전시관이죠. 한국관과 사막관, 열대관, 그리고 아나콘다관 이렇게 91종 600여 마리의 동물들을 이곳에서 관람할 수 있고요. 네. 체험도 아주 가능합니다. 최근 생태계 교란과 환경 파괴로 접하기 힘든 한국 토종 양서도 파충류를 이곳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습 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장으로도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1급
샴 악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남아시아에 서식하고 있고요. 성장하면 3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네. 파충류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환경 파괴와 그리고 또 수렵으로 멸종 위기에 이렇게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샴 악어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걸 그렇습니다. 200%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님? 네, 다양한 체험 재미있게 즐기려면 먼저 시간을 잘 맞춰가야 할 것 같죠? 그렇네요. 네, 체험 시간이 공휴일은 그 11시, 1시, 2시, 3시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또 관람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매표 시간,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가신다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른들이 즐길 만한 곳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한평읍 석성 마을로 이곳에 돌머리 해변이 있습니다. 확 트인 또 서해안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바닷물과 그리고 또 은빛 찬란한 백사장이 이곳에서 넓게 펼쳐져 있고요. 네. 또 넓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돌머리 해변은 낙조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요. 송림 속에 원두막에 앉아서 붉게 번져오는 이 노을빛에 반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요맘때 아주 싱싱한 굴이 아주 제맛이죠. 제철이죠. 네. 이곳에 또 굴 맛이 또 일품이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더욱 좋겠죠? 네. 그리고 또 돌머리 해수욕장 근처에 억새밸리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어떤 네. 건가요? 네, 한평읍 주포 한옥마을 일대에 조성한 그 억새밸리촌인데요. 서해 바다의 풍광과 멋진 그리고 돌머리 해변이 또 인근에 가까이 있습니다. 7,000제곱미터 규모로 100여 종의 또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이곳에 심어서 산책로를 이렇게 마련해 두었는데요. 노을 지는 억새길과 또 한옥으로 조성된 멋진 그 정취와 함께 이곳 정취를 함께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고요. 네. 가을 끝자락 정말 가족과 연인 또 친구와 함께 삶의 의미와 또 가치를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멋진 여행으로 힐링의 시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저처럼 이제 겉모습과 다르게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 따뜻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한평하면 또 해수찜이 아주 유명한데요. 네. 이곳은 또 다른 해수찜과는 다르게 세종실록에 도자기 가마를 이용한 한증법을 계승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네. 계류마늄이 함유된 한평만의 천연 그 해수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닷물과 또 소나무 장작불을 이용해서 직접 달군 이 유황돌을 데워서 또 이렇게 찜질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유황돌을 가열하면 또 살균 작용과 함께 피부 질환에도 좋고요. 또 어머님들 신경통으로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신경통과 더불어서 당뇨병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오래된 만성 질환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즘 또 해수찜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단위 효도 관광으로도 이렇게 으뜸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는데요. 늦 가을 여행, 힐링 여행, 그리고 또 건강 여행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모처럼 늦가을 나들이로 한평으로 떠나오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네. 아유, 벌써 다녀온 듯한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국제광산업 전시회가 2,117억 원의 수출 상담과 354억 원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두며 폐막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광융합 산업과 연계, 미래 제품의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신제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광주천을 보호하는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천 광암교 둔치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한 시민들은 광주천을 구역별로 나눠 관리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는 동구 용산동 생활체육공원 앞에서 서구 치평동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 약 12.2km 구간을 300m 안팎의 담당 구역으로 나눠 정화 활동을 벌이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기온은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현재 기온 1도가량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 밖에 전남 지역도 오늘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하늘 표정 좋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건조해졌는데요. 현재 여수와 광양, 순천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내일 비가 지나면서 조금 해소가 되겠는데요. 흐린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0.6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 나주는 영하 2도가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목포는 2.8도, 신안은 8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내륙 지역은 현재 영하권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가운데 매우 쌀쌀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